바로 세포 외액량 정상인 경우로 넘어가서 뭐만 체크를 하면 되냐면 요 삼투압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부터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뭐 애매한 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삼투압은 되게 애매해요. 정상 수치가 50에서 1200까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정상 수치가 따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몸의 삼투압에 따라 바뀌는 거라서. 그래서 요 삼투압 비정상은 지금부터 정할게요. 100 이상, 300 이하가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해요. 왜? 요 삼투압이 100 이상이면 SiADH를 리뉴를 하고요. 요 삼투압이 300 이하이면 DI를 리뉴를 해요. 그러니까 100 이상, 300 이하가 비정상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진단 접근하실 때 조금 수월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요 삼투압이 100 이상일 때 SiADH냐? 자, 우리 몸은 지금 저나트륨 혈증이에요. 정상적인 삼투압 기전이라면 우리 몸에 물이 많잖아요. 물을 많이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요 삼투압도 낮은 수치로 내보내야 정상이에요. 우리 몸이 지금 묽어져 있는데 요 삼투압은 진하게 보내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요 삼투압이 100 이상이면 그때는 SiADH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요 삼투압이 저장성인 경우에는 원발 다음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써놨으니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자,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 물이 묽어져 있는 게 문제잖아요. 수분만 못 먹게 하면 돼요. 수분만 못 먹게. 왜? DI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고나트륨 혈증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분만 못 먹게 하면 문제될 거는 없어요. 되게 이것으로 치료가 되는데 단 아큐트 세레브랄 이데마로 심통 생긴 경우에는 급속히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장성에는 노말셀라인 넣고 프로세마이드로 물을 빼줘요. 자, 그럼 아큐트 세레브랄 이데마는 왜 생기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듐은 세포 외액의 삼투압을 조정을 해요. 근데 소듐 지금 저나트륨 혈증이잖아요. 세포 외액의 저장성이 돼요. 그러면 세포 내는 원래는 세포 외에 비교해서 고장성이겠죠. 그럼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포가 빵빵해진 게 세레브랄 이데마거든요. 그래서 그 전해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공증의 주소는 심한 갈증, 다음 단유증, 야간요 주소로 내원해요. 얘는 원래는 단유증이랑 야간요만 있으면 돼요. 왜? 요공증이라는 건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ADH가 그 아쿠아포린 채널을 못 열게 해가지고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증을 느껴서 다음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단요 기준도 제가 찾아놨는데요. 24시간 요량이 이렇게 되면 단요고 70kg 기준으로 하면 이게 단요다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빈뇨, 야뇨증, 지속적인 갈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빈뇨, 야뇨증, 갈증은 당뇨병에도 나왔고요. 특이적인 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뇨가 어떠한 기전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뇨가 일어나는 기전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삼투압성 이뇨예요. 삼투압이 소변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이뇨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이뇨제를 썼을 때예요. 근데 이뇨제도 삼투압 이뇨에 속해요. 왜? NaCl을 제어수를 못하게 해서 용질이 많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삼투압 이뇨에 속해요. 또 하나는 ADH가 작동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뇨가 작동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삼투압성 이뇨거나 아니면 ADH가 작동을 못하거나 이 두 개가 이뇨제를 일으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삼투압이 증가할 만한 소견, 당뇨라든지 다른 물질이 늘어났다는 게 없으면 빈뇨, 야뇨증, 지속적인 갈증은 ADH의 소견이에요. 그래서 일단 진짜 단뇨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 삼투압은 100 이상 300 이하가 비정상이라고 300 이하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검사로 넘어가요. 얘도 ADH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 농도가 일정한 호르몬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삼투압에 따라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레벨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용을 해요. 자, 요공증은 뭐야?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물을 안 먹었을 경우에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물이 없는 경우죠. 요금증의 기전. 우리 몸에 물이 없고 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을 더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수분 제한 검사를 해요. 수분 제한 검사를 한 다음에 얘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정상이에요. 정상을 안 돌아가면 비정상이에요. 여전히 300 이하면 CDI나 MDI, 그러니까 센트럴 DI나 네프로틱 DI예요. 근데 요삼투압이 300 이상이면 1차성 다음증이나 파샬 CDI예요. 자, 그 기출문제 중에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집은 그 부분 CDI냐 아니면 NDI냐 이걸로 이렇게 고민되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확실히 정해드릴게요. 적어도 기출문제에서 답이 1차성 부분 CDI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뒤에 말씀드릴게요. 부분 CDI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진단 접근 방법, 해리슨에 나온 진단 접근 방법이 이거예요. 자, 일단 만약에 300 이하여서 비정상으로 판단이 되면 데스모프레신을 투여를 해서 작동을 하면 그 CDI가 문제인 거고요. 작동을 안 하면 NDI가 문제인 거고요. 그거는 어렵지 않게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뒤에 300 이상일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바소프레신 농도랑 혈장 또는 요상투압의 상관관계를 해리슨의 표로 올리더라고요. 그 표에서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 맞으면 파셜 CDI나 1차성 다음증이나 분별하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 표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셜 CDI가 답으로 나올 경우는 없어요. 그 표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냥 요금증은 CDI 아니면 NDI만 답으로 나올 거다. 아니면 그나마 1차성 다음증. 왜냐하면 그때는 요삼투압이 수분 제한 검사에서 그 요삼투압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따라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MRI에서는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인 치료는 센트럴 DI나 ADH가 없는 거니까 그거 주면 되고요. 네프로틱 DI는 우리 몸에 지금 물이 막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진한 소변이 나가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사이아자이드를 쓰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한 3시 15분에 다시 시작을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